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흘 전 지지율 최고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운운케 하고 있는 BBK 사건의 주역 김경준 씨가 귀국했습니다. 2007년 대선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선의 마지막 내관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답지 않게 김경준 씨는 예상보다 여유롭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언론은 그의 표정 순간순간에서도 그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읽으려고 분주했습니다. 김경준 측에서 두세 번의 협상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첫째, 그게 역공작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인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보신 것에 그건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스 케이스를 이겼는데 다스 케이스를 이기고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항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뭘 제의를 해요? 145건. 그 소송 걸려있는 부분을 취소해주고 그 다음에 왜 그 취소를 해볼 때 저희가 이긴 거를 뭘 취소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한 거 취하해주면 아이고, 아니 어쨌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김경준 씨가 384억의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것은 2001년 12월 말. 그는 2004년 구속되기까지 LA 베버리힐즈의 320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송환을 명령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인신보호 요청을 통해 귀국을 회피하다 지난 10월에야 인신보호 청원을 포기합니다. 당연히 미묘하게 선택된 듯한 귀국 시점에 대해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인신보호 요청을 안 했으면 일찍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와 연결된 그 다스 소송을 이기는 것도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것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다스와의 소송을 끝까지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보호 요청을 했던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그 이명박 후보님께서 직접 하시는 소송인 LK뱅크와의 소송에서 그 최근에 변호사를 바꾸시면서 그 저희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연기 신청을 몇 번 하셨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일찍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김경준 씨를 만났을 때 이미 그가 BBK를 설립을 해놓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김경준 씨를 만난 시점, 장소, 맥락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귀국하고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김경준 젊은이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뱅킹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줬습니다. 어제 이명박 씨를 만났냐? 분이 만났죠? 네. 99년 초요. 그분이서 뭐 따로 바깥에서 많이 만나시고. 미국이요? 아니요, 한국에서요. 아, 99년 초 한국에서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다. 네. 엇갈리는 증언. 첫 만남의 시점이 왜 중요한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99년과 2000년 사이에 BBK가 있습니다. 즉,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첫 만남이 BBK 창업 전이 되느냐 후가 되느냐에 따라 각종 자금의 흐름, BBK 창업 등과 맺은 둘의 관계가 위치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12월에 귀국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미 이제 회사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00년도에 이제 김경준 씨하고 이 후보가 처음 딜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1월달에 김경준 씨를 통해서 김경준 씨가 이제 이 후보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후보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백준 씨하고 미팅한 그 메모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2월달 메모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작은 거짓말을 하시는지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구라 씨도 사실 많이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많이 됐죠. 굳이 그렇게 시점을 그렇게 맞추셔야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장소를 또 맞추셔야 되고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호승줄에 묶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국할 때부터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김경준 씨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김경준 씨는 입국 전부터 단박에 BBK 문제를 해결할 서류가 있다면서 이른바 이면 계약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0장이 넘는 분량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실질적 관계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면이 있다 없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이면 계약서가 있어서 확실히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귀국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돌려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이래저래 귀국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저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마 다른 걸 가지고 이면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단지 주식거래 계약서를 마치 이면 계약서가 있는 듯 부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준이 들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문건 중에 이른바 이면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김경준이 제시하는 그 계약서 표지는 EBK 증권 중개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AM 파파스와의 주식 거래 계약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경준 씨 변호인 사무실에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보낸 서류들로 보이는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10kg 분량의 크기였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서류 위조 논란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뭔지 아시니까 서류를 보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하는 사람은 나왔어요. 그 서류는 지네들도 원본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가짜다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그거 안 갖고 가시면 그 검찰이 갖고 왔다고 하겠어요. 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서류를 갖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서류들은 제출하겠다고 한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어쨌든 검찰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실된 결과를 발표하시기를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측에서 생각하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서류들을 통해서. 네. 김경준 씨 입국 이후 이면 계약서의 존재가 일으키는 파장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일에 주가 조작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결국 김경준 씨의 귀국 시기, 증거 서류, 처음 만난 시점 등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너무도 달라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면 계약서인데 그게 정말 있는지, 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선 전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대통령을 뽑아야 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꼭 있어야겠습니다.